2020년 5월 4일 월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물가 21년 만에 최저. 디플레 공포 커진다. 코로나19 쇼크로 지난달 소비 절벽이 본격화하면서 근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영향이 있었던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영향이 큰 농산물과 글로벌 가격 변동에 좌우되는 석유류 등 53개 품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 물가지수입니다. 식료품 등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도 4개월 만에 다시 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 개미 투자자 오늘 하루 1.7조 순매수 역대 최대. 개인 투자자들이 4일 하루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6,978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1월은 4조 4,830억 원, 2월 4조 8,973억 원을 순매수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한 지난 3월에는 11조 1,86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달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매수였습니다. 지난달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며 개인 투자자의 올해 연간 기준 누적 순매수 금액은 이날 현재 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 미래에셋 7조 원 규모 미국 호텔 인수 끝내 무산. 2013년부터 미래에셋그룹은 해외 유명 호텔을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과 맺은 15개 미국 호텔 인수 계약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지난 3일 안방보험의 매매 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선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기를 당한 것을 거래 무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방보험이 모르는 사이 6개 호텔 소유권이 SHR그룹이란 유령 기업에 넘어갔으며 안방보험은 현재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등기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4. 내 재난지원금 확인도 못하게 막은 공인인증서. 정부가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세대주가 이를 확인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요구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아니고 단순 확인하는 데까지 불편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한 주도 20만 대 이상 못 팔았다. 갤럭시 S20 미국서 부진한 이유. 코로나19 여파가 컸지만 미국 매체들은 갤럭시 S20의 상품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PC맥은 미국 내 5G망이 아직 강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성스러운 삼성 휴대전화 사용자도 S9이나 S10에서 S20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 S20 시리즈 3종을 모두 5G 모델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에서 노트 10을 LTE 모델 없이 5G 모델로만 판매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6. 갤 S20 판매 부진에 Z 플립 띄우기 나선 삼성.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한 갤럭시 S20 시리즈의 부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면서 최근 중저가폰 위주의 신제품 출시에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플립 미러 골드 색상을 오는 6일 이동통신 3사업 자급제 제품으로 출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11번가에서 자급제 모델 사전 판매를 진행합니다. 7. 2세대 갤럭시 Z 플립 트리플 카메라 달고 나오나.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의 후속 모델에 3개의 후면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IT 매체 레츠고 디지털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의 후속 모델에 기존 듀얼 카메라 대신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삼성전자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원한 디자인 특허에 기반한 것입니다. 8. 듀얼 스크린의 펜까지. 다 가진 LG 벨벳 가격이 관건.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벨벳이 오는 15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출고가가 어느 수준으로 책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벨벳폰은 5월 삼성전자 갤럭시 A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 SE 등 다양한 보급형 폰과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벨벳폰의 가격은 89만 원 후반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 폰과 중저가 폰의 중간에 위치한 매스 프리미엄 폰인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택입니다. 다만 듀얼 스크린과 스타일러스 펜까지 추가하면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9. 코로나 직격탄 MLCC 공장. 무라타, 삼성전기 공급 차질. MLCC는 스마트폰, TV 등 각종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회로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제어해주는 댐 역할을 합니다. 전류 조절은 물론 부품 간 전자파, 간섭 현상도 막아줍니다. 지난달 30일 무라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공장 가동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최대 생산지 일본 후쿠이 등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중국 공장 등이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필리핀 칼람바, 중국 천진 등 해외 생산기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MLCC 공장 가동률 저하로 고객 수요에 완벽히 대응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사의 1에서 3월 MLCC 매출은 견조했지만 문제는 4월 이후부터입니다. 10. 손 놓은 정부. 여전한 투기 천국 지식산업센터. 중소상공인들이 싸게 분양받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투기장으로 변질된 실태를 1년 7개월 전 바로간다를 통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지금 다시 둘러봤더니 바로 잡히기는커녕 상황은 더 심각해져 아예 전문 임대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완공 전에 팔아도 되고 진짜 사업자에게 임대를 줘서 수익을 챙겨도 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부동산 경기가 죽지 않았냐는 질문엔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80%까지 나와 여전히 인기라며 꼬드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MBC 보도 직후 실태 조사를 했지만 17개 시도 중 5곳이 답을 주지 않아 정책 반영이 어려웠다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습니다. 11. 산업단지에 도박업 빼곤 모든 업종 입주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의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도박업을 빼곤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 영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지 못했던 전자상 거래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12. 전 국민 고용보험 급가속에 국민연금 전철 밟아선 안 돼.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제로 내놓으면서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49.4%입니다.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절반이 안 됩니다.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북유럽은 가입률이 90%를 넘습니다. 그러나 유럽 등 복지국가의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제도 유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출생률의 차이도 큽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1%가 채 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혜택을 줄 경우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13. 꼭 정시 출근, 코로나 사태에 생각 달라지는 기업들. 정상 출근에 앞서 최근 주 2회 출근제를 시행했던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은 곧 주 5일 출근제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출근을 재개해도 이전보다 근무 형태가 훨씬 유연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꼭 정시에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에 모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업무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가 확산한다면 원격 재택근무가 출근과 다름없는 기본적 근무 형태의 하나가 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 현대차, GBC 착공 첫 삽대나. 서울시의 허가 발표 초읽기. 지난 2014년 9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삼성동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는 2016년 착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심의와 국방부 반대 등에 부딪혀 착공은 몇 차례나 미뤄졌는데요. 최근 현대차가 국방부의 새로운 레이더 구입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관련 부처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높이 569m,
지상 105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빌딩 착공이 이르면 이번 달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GBC로 인해 신규 일자리 122만 개가 생기고 27년간 265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현대 기아차, 미국 인도 공장 가동 재개.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가동 중단에 처했던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은 이날 47일 만에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엘라베마 공장에서 엔진을 공급받던 기아차 조지아 공장 또한 가동을 중단했으나 함께 가동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인도 첸나이 공장도 이번 주 안에 가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정부의 봉쇄 조치는 이달 17일까지 지속되지만 첸나이 공장은 인도 정부가 내건 경제활동 허용 조건에 해당해 재가동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 홍남기 기업 투자 걸림돌 되는 규제 일시적 적용 유예. 홍 부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은 재정과 금융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정책 대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3차 추가경정 예산안, 한국판 뉴딜 방안 등이 계획대로 6월 초 발표될 수 있도록 앞으로 2주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17. 수도권 전세가율 6년여 만에 최저. 4일 국민은행 리보온 월간 주택가격 통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5.1%로 2014년 3월 64.6%, 6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8년 10월 70% 선이 깨졌고 지난해 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서울, 경기, 인천의 전세값 오름폭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18. P2P 금융과 연체율. P2P 금융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P2P 금융시장이 불안해 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8천억 원 수준이었던 대출 규모는 2018년 1조 6천억 원, 지난해 2조 4천억 원대로 확대됐는데요. 2017년 말 5%대였던 연체율이 지난 3월 18일 기준 15%를 초과하는 등 계속 상승 추세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추의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들의 평균 연체율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9.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기재부 섬뜩한 경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김차관은 이날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일시적 소강 상태는 시작의 끝일 뿐 진정한 끝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경제 금융 부문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4분기를 저점으로 전망하고 있어 실물 경제 침체나 실업 등 본격적인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 같은 비관적 경제 전망에 대해 유가 충격, 신흥국 리스크, 글로벌 리쇼어링 등 3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20. 방송사 신뢰도 MBC 1위. 40-50대 진보층 신뢰도 높아. 지난달 말 실시된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MBC가 방송사 신뢰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한 이번 조사에서 MBC는 19%, JTBC와 KBS는 각각 18%와 17%로 나타났습니다. MBC는 40대와 50대 그리고 진보층에서 신뢰도 1위를 차지했고 KBS는 70대와 중도층에서 TV조선은 60대와 보수층에서 각각 높은 신뢰도를 평가받았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